이번에는 한산리 씨 12세로 호장공 이윤경 선조님의 11대 손이자 중시조 한산보원군 문종공 모군 이색 선생의 모군 5대손, 모군 6세인 공평공 이유청 선조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도 듣는 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존칭, 회를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직계 흐름도상 한산리 씨 호장공계 12세 선조이자 모근 6세이신 공평공 이유청 어른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유청 선조님은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의 고손자이고 광목공 이수기야 선조님의 증손자이고 망호람공 이축 선조님의 손자이고 안소공 이훈 선조님의 이남 3녀 중 장남으로 한산리 씨 권지호장계 12세로 호장공 이윤경 선조님의 11대 손입니다. 이번에는 제 직계표상 한산리 씨 호장공계 12세 손조이자 모근 6세이신 공평공 이유청 어른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유청 선조님은 인제공 이종학 선조님의 고손자이고 광목공 이수기야 선조님의 증손자이고 망월원공 이축 선조님의 손자이고 안소공 이윤 선조님의 이남 3녀 중 장남으로 한산리 씨 권지호장계 12세로 호장공 이윤경 시조님의 11대 손입니다. 옆 제 직계표상에 보이듯 예천군수 겸 안동, 진관, 병마동 첨 절제사를 지낸 이연홍 어른, 이계 어른, 좌승지 어른, 좌승지 이회 어른이 아들, 손자, 증손자입니다. 고손자 목천현감 이덕기 어른을 비롯해서 안성군수 이충현, 연려 경주채 씨가 부인인 이창직, 병마절도사 이수혜, 상주영장 이상옥, 연산군수 이규첨, 이원재, 이원효, 이승태, 성우공 이명직, 병안북도 동면면장 이철규, 만주국 미국검사관 이성구, 제 부친인 창경군 식물원장 방원 이성찬 등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연산군 때 노비까지 되었다가 중종 반정으로 회생되어 고급 관직에 올라 조선조 4대 명신 중에 한 분에 오른 공평공 이유청 어른의 이야기는 홍명희의 임꺽정이라는 소설 시작부에 나오는 중심인물 이결이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버님 안소공 이융 선조님이 만 30세 되던 해인 1459년 조선 세조 5년이자 명나라 경태 10년에 아버님 안소공 이윤 선조님과 효령대군의 따님인 어머니 전주희 씨 사이에서 공평공 이유청 선조님이 출생하셨습니다. 공평공 이유청 선조님이 만 14대 되던 해인 1473년은 조선 성종 4년이자 명나라 성화 9년이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 망호랑공 이축 선조님이 경기도 고향 도내동 은지목가 처서에서 만 71세의 연세로 작고하셨습니다. 이때 아버님 안소공 이훈 선조님의 연세는 만 44세였습니다. 공평공 이유청 선조님이 만 18세 되던 해인 1477년은 조선 성종 8년이자 명나라 성화 13년이었습니다. 이때 장남 이원호 어른이 출생합니다. 또 공평공 이유청 선조님이 만 20세 되던 해인 1479년은 조선 성종 10년이자 명나라 성화 15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차남 이고 제 직계 선조인 이연홍 선조님이 출생하십니다. 또 이유청 선조님이 만 21세 되던 해인 1480년 조선 성종 11년이자 명나라 성화 16년에는 이유청 선조님이 사마 양시에 합격하여 성균관 생원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성종실록 제117권 5월 20일자 네 번째 기사에 보면 김경충 등 406인의 성균관 생원이 임금이 원각사에 불사하자 불교인 이단을 금하도록 상소하니 임금이 노하여 김경충을 가두고 국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청 선조님 등 4인의 생원이 우리도 함께 의논하여 상소하였으니 우리도 오게 가두고 국문을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임금이 이유청 등 4인의 생원도 함께 오게 가두고 국문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으로 보면
요즘으로 치면 학생운동에 투신하여 투옥되신 셈입니다. 공평공 이유청 선조님이 만 27세 되던 해인 1486년 조선 성종 17년이자 명나라 성화 27년에는 식년 문과 병과에 급제하셨습니다. 또 만 31세 되던 해인 1490년 조선 성종 21년이자 명나라 홍치 3년 1월 24일에는 성균관 학위에 임명되고 5월 18일에는 통선낭과 사헌부 지평 문학에 제수되셨습니다. 또 만 32세 되던 해인 1491년 조선 성종 22년이자 명나라 홍치 4년 4월 21일에는 통선난 사헌부 지평에 재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28일의 기록에 보면 7일간 사헌부 지평이 된 이유청이 7일간 간언이 없자 성종은 간관은 아침에 임명되면 저녁에 간하는 법인데 지평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는 건 그 직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유청 선조님을 사헌부 지평에서 물러나게 하고 외직으로 돌리셨습니다. 공평공 이유청 선조님이 만 33세 되던 해인 1492년은 조선 성종 23년이자 명나라 홍치 5년이었습니다. 이때에는 5월 22일에 평안도 군적경차관으로 계시면서 군적 정리를 하셨습니다. 또 34세 되던 해인 1493년은 조선 성종 24년이자 명나라 홍치 6년이었습니다. 이때에는 장령에 임명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만 35세 되던 해인 1494년에는 조선 성종 25년이자 홍치 7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사헌부 지평으로 강등이 되셨는데 처음 지평이 되셨을 때 7일 동안 간을 하지 못하여 좌천되셨던 것에 힘입어 장령이 되어서 하루에 두세 번씩 임금의 잘못을 간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다시 사헌부 지평으로 강등되셨던 것입니다. 공평공 이유청 선조님이 만 36세 되던 해인 1495년은 조선 연산군 1년이자 명나라 홍치 8년이었습니다. 이때 5월 1일에는 사헌부 지평에서 다시 장령으로 복임되셨습니다. 또 만 37세 되던 해인 1496년 조선 연산군 2년이자 명나라 홍치 9년 8월 1일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임금의 잘못을 간하니 연산군이 다시 사헌부 지평으로 강등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사관들은 실록에 줄기차게 장령 이유청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또 만 38세 되던 해인 1497년 조선 연산군 3년이자 명나라 홍치 10년 9월 23일에는 사헌부 지위에 제수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임금의 잘못을 간하니 12월 7일 이유청에게 다시 과거를 치르라 명하고 12월 17일에는 이유청 선조님이 사직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12월 22일 연산군은 이유청에게 달래느라고 그랬는지 어린 말 한 필과 향표리 한 벌과 한 자금을 하사하셨습니다. 공평공 이유청 선조님이 만 39세 되던 해인 1498년은 조선 연산군 4년이자 명나라 홍치 11년이었습니다. 이해 7월 17일에는 김종직이 조의 제문건으로 인하여 형장 80대를 맞고 7월 26일에는 연산군이 이유청 선조님을 삭주로 3년간 귀양을 보내고 영서 도찰방으로 강등시켰습니다. 또 만 45세 되던 해인 1504년은 연산군 10년이자 명나라 홍치 17년이었습니다. 이해 10월 14일에는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의 보기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갑자사화로 인하여 장 100대를 맞고 직첩을 회수당하고 관노가 되어 일가가 멸족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버티셔서 이유청 선조님이 만 47세 되던 해인 1506년에 조선중종 1년이자 명나라 정덕 1년인 그해 10월 3일에는 9월 2일에 일어난 중종 반정이 성공하여 다시 사헌부 지비로 복권되고 10월 11일에는 동부승지에 승차되셨습니다. 또 이유청 선조님이 만 48세 되던 해인 1507년엔 조선중종 2년이자 명나라 정덕 2년 윤 1월 28일에는 반승마 한 피를 하사받고 9월 2일에는 추성보사 정난 2등 공신에 책록되고 9월 6일에는 가선대부 우부승지에 제수되었고 10월 21일에는 사헌부 대사원 특진관에 제수되었습니다. 공평공 이유청 선조님이 만 49세 되던 해인 1508년은 조선 중종 3년이자 명나라 정덕 3년이었습니다. 이해 3월 17일에는 사헌부 대사원에 제수되고 6월 1일에는 호저 참판에 제수되었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신보기의 영모권으로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또 공평경 이유천 선조님이 만 51세 되던 해 1510년 조선중종 5년이자 명나라 정덕 5년 2월 28일에는 임금이 말실수한 이유청을 특별명령으로 석방하였습니다. 공평경 이유천 선조님이 만 52세 되던 해 1511년 조선중종 6년이자 명나라 정덕 6년 11월 25일에는 황해도 관찰사에 제수되었습니다. 공평공 이유천 선조님이 만 53세 되던 해 1512년 조선중종 7년이자 명나라 정덕 7년 12월 4일에는 한원군에 추봉되셨습니다. 또 선조님이 만 54세 되던 해 1513년 조선중종 8년이자 명나라 정덕 5년 3월 6일에는 경기 관찰사에 제수되셨습니다. 이유청 선생님이 만 55세 되던 해 1514년 조선중종 9년이자 명나라 정덕 5년 6월 19일에는 호저 참판에 제수되셨습니다. 공평경 이유천 선생님이 만 58세 되던 해 1517년 조선중종 12년이자 명나라 정덕 12년 3월 7일에는 평안도 관찰사에 제수되었고 4월 12일에는 형조판서에 제수되었으며 8월 22일에는 지충추 부사에 제수되었습니다. 또 10월 15일에는 경원관으로서 이유청에게 임금이 금대를 하사했습니다. 10월 23일에는 대사원에 제수되었습니다. 또 10월 26일에는 사직을 2번이나 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11월 10일에는 공조판서에 제수되었습니다. 또 이유청 선생님이 만 59세 되던 해인 1518년 조선 중종 13년이자 명나라 정덕 13년 2월 10일에는 동지 성균관사에 3월 18일에는 우참찬에 5월 25일에는 형조판서에 제수되었습니다. 또 이유청 선생님이 만 60세 되던 해인 1519년 조선 중종 13년이자 명나라 정덕 14년 1월 3일에는 임금이 낙마하여 다친 이유청 선조님에게 약을 하사하셨습니다. 또 3월 15일에는 의정부 우참찬에 제수되고 11월 16일에는 76인의 반정공신 위훈 삭제 사건인 김효사를 일으키고 시험제 과거에 천거 문과를 만든 지치주의 도학 정치론자 조광조를 축출하였습니다. 11월 25일에는 의정부 좌찬찬에 제수되고 12월 17일에는 우의정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에 장남 이현호가 사망하십니다. 공평공 이유청 선조님이 만 62세 되던 해 1521년은 조선 중종 16년이자 명나라 정덕 16년으로 4월 25일에는 새로 명나라가 황제가 즉위하면 담례를 가지고 갈 하 등극사의 임무를 누구를 시킬 것인가 하다가 이유청 선조님이 적당하다 하여 임무를 맡고
6월 3일에는 등극사로 부사의 한형윤 서장관의 유보와 함께 표문을 가지고 북경에 갔다가 그해 11월 26일에 돌아오셨습니다. 또 공평공 이유청 선조님이 만 63세 되던 해 1522년 조선 중종 17년이자 명나라 가정 1년 2월 3일에는 일본에 사신을 보내는 일에 대해서 이유청 선조님이 조종초로부터 일본에 사신을 보낸 것이 단지 3차례로서 오직 신숙주만이 갔다가 돌아왔고 성처금은 파산하여 일행이 모두 몰사하였으며 이영호는 백길이 험악하고 또한 병이나 대마도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사신을 보내려고 한 것은 모두 할 일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별로 할 일이 없으니 바다를 건너 멀리 보낼 곳이 없습니다. 또 대마도가 경원년 이후부터 의심을 갖는 기미가 없지 않으니 길을 인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간하여 반대하였습니다. 또 6월 26일에는 외적의 침범에 대비하여 군사를 증강시키고 성을 쌓는 등 방비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또 공평경 이유청 선조님이 만 64세 되던 해 1523년 조선 중종 18년이자 명나라 가정 2년 4월 10일에는 좌의정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 종일품 정승들을 위한 양로원인 기로소에 입소하여 노한을 돌보셨습니다. 공평공 이유청 선조님이 만 68세 되던 해 1527년은 조선 중종 22년이자 명나라 가정 6년이었습니다. 이해 10월 21일에는 영충추 부사에 11월 5일에는 겸영 경연사에 제수되셨습니다. 이유청 선조님이 만 69세 되던 해 1528년 조선 중종 23년이자 명나라 가정 7년 1월 28일에는 연로한 대신을 극히 우대하는 예법으로서 궤장을 하사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의자와 지팽이가 선물된 건데 가문의 영광으로들 여겼습니다. 12월 4일에는 또 병 치료를 위해 내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유청 선조님이 만 70세 되던 해 1529년 조선 중종 24년이자 명나라 가정 8년 7월 28일에는 노쇠하여 영경연의 직을 사임을 청했으나 중종은 조종조적의 부축을 받으며 다닌 노재상들이 있었다. 영경연은 날마다 입참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돌려가며 입참하는 것이니 부축을 받아서라도 병이 들었다 한들 어찌 입참할 수야 없겠느냐. 참을하지 말라며 윤호하지 않았습니다. 공평경 이유천 선조님이 만 72세 되던 해 1531년 조선 중종 26년이자 명나라 가정 10년 11월 27일 중종실록에는 영충추부사 이유청의 졸기로 익명의 명나라 사신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악담을 남겼습니다. 후손인 저로서 제 직계 선조를 욕되게 만든 졸기이지만 중종실록에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중추 부사 이유청이 졸하였다. 시호는 공호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유청은 기묘 신진들이 죄를 받은 틈을 타 정승이 되었으나 학식이 전혀 없고 또 하나도 일컬을 만한 일이 없었는데 다만 검소한 덕은 있었다. 그러나 성품이 소박하고 곧은 것 같았지만 잠옷 음험했기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당초 김한로를 축출할 때 제일 먼저 창도하였는데 김한로가 다시 기용되자 자신이 제일 먼저 찾아가 봄으로써 구차하게 화를 면하라 하였다. 세간에서야 거짓됨과 고듬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라는 악담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좀 더 자세하게 공평공 이유청 선조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역사는 어떻게 표현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평경 이유청의 이야기는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 시작부에 나오는 중심인물 이교리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벽초 홍명희는 구한말 우국지사 제 고조부 송우공 이명지 선생의 영향으로 일본 대성중학에 유학하던 중 부친 홍봉식 금상금수가
1910년 경술국치로 자결하자 공부를 접고 들어와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습니다. 1928년 조선일보에 소설 임꺽정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가까이서 지켜보던 좌익 독립운동가 지훈 김철수 선생은 벽초 홍몽이를 이광수 최남선과 함께 당시 조선의 3대 천재로 꼽았습니다. 지훈 김철수 선생이 벽초 홍명이에게서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임꺽정 초반부에 나오는 중심인물 이교리는 실제 인물이 이장권이 아니라 연산군 때 노비까지 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회생하여 고급관직에 올라 조선조 4대 명신 중에 한 분으로 오른 공평공 이유청을 실제 못 올라 했다고 합니다. 그 잘못 알려진 이장권이라 잘못 알려진 이 부분을 바로잡지 못한 이유는 홍명이도 월북하여 북한의 혁명열사능에 묻혀있고 지은 김철수 선생조차도 조선 초기 공산주의자로서 독립운동을 하셔서 남한 정권의 감시를 받다 작고하셨기에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벽초 홍명이의 소설 임꺽정이 남한 땅에서 자유롭게 읽히고 또 지훈 김철수 선생이 사후 남한 정부에 의해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받고 명예가 회복되어 이에 이교리의 실제 모델이 공평공 이유청임을 만천에 알리고자 합니다. 공평공 이유청은 제17대 직계 선조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다음 15편에서는 공평공 이유청 선조님의 사남 중 차남으로 제직계 선조님인 한산이씨 13세, 지의공 이원홍 선조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